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에 왔음 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넘었고 우리가 기대하는 흐름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중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2024년 3월에 1억을 넘었을 때에는 이제 세상이 좀 이제 난리가 났었죠. 모든 데서 코인을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1억 돌파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제 예상으로는 한 1억 5천 정도 도달할 때쯤에 그때 뭐 한 1억 3천이나 뭐 그때부터 대중들이 좀 몰려들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시점대로 12월 한 말 정도까지는 제 예상으로는 비트코인이 좀 더 먼저 많이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알트코인이 좀 상승하는 그런 랠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들고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먼저 오르는 알트도 있고 좀 늦게 가는 알트도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리플 투자하신 분들은 더 마음이 불편할 거고 오늘 이제 하랑 도반 분들 이제 프리미엄 뉴스레터 올려드린 데서도 하랑 도반 분들조차도 도대체 리플 좀 안 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리플 투자하신 분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결국에 다 갑니다. 뭐 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는 안 간다라고 또 난리가 났었고 20년 연말까지만 비트 계속 오를 때 그때만 해도 알트는 안 가는데 왜 알트 자꾸 얘기하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결국에 그때가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었고 2021년 이제 1월 달부터 한 4월, 5월까지 해갖고 엄청난 알트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똑같은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12월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12월 정도 1월 정도까지 여러분들 비트만 먼저 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알트 중에는 순환 펌핑으로 뭐 도지 수익처럼 몇몇 개만 먼저 24년에 3월 정도 올해 3월 정도 고점에 먼저 가지고 다른 애들은 좀 지지부진하다가 먼저 그렇게 서서히 순환 펌핑 가다가 내년 한 1월이나 이때부터 본격적인 바나나존 J커브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 21년도에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그 부침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예방주사를 놔드린다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면 어차피 오를 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난 다 먹으려고 그 알트를 팔아서 지금 비트를 샀다가 1월 달부터 알트를 다시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다 먹을 거 하면 결국에 다 놓치기 마련이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좀 여러 알트코인들 언제 21년에 먼저 출발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부분 한 1월 달 뭐 3월 1월 한 3일부터 출발을 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다 살펴볼 거고 여러 좀 좋은 알트코인들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지 한번 그런 관점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될 거고 자 이거 보면 잠시만요. 자, 그래서 자, 한번 토탈마켓 시총 차트 시총 이제 코인들 순위인데 여기 또 보면 비트코인 1등, 이더리움 2등이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거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서 3등이 이제 USDT고 그다음에 BNB 코인입니다. 바이낸스, 그다음에 솔라나. 이제 근본이라고 요새 이제 평가받게 된 이제 솔라나가 있고 참 이제 FTX 폭락 때만 해도 난리가 아니었는데 USDC 여기에 있고 그다음 7위가 여전히 국건이 오르지 않지만 XRP 뭐 물량이 유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총이 그래도 은행권들에서 대부분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씩 풀리는 것들이 기관들이 많이 사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게 안 팔린 것들 다 그것들은 또 리플사가 다시 가져와서 에스크로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개인 거래소들한테 그 물량이 다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좋고 9위 최근에 오른 도지코인 있고 10등 트론 정말 디파이 쪽에서 2등입니다. 디파이에서 압도적인 지금 TBL 2등이기도 하고 이미 많이 뭐 여기 USDC라든지 USDT도 많이 발행되고 그 다음에 11위 톤코인 10억 명 유저를 기반으로 한 이미 사용 사례가 확실해진 톤코인 있고 지금 유지부동인 칼다노 같은 경우 12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높죠. 그 다음 14위 시바이노 있고 아발란체 좋은 코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르지 않은 코인들 여러분 좀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발란체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솔라나랑 좀 비슷한 성질로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코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발란체도 없으신 분들 한번 나는 진짜 뭐
요새 진짜 잘 안 오르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폴리곤, 리플 뭐 이런 코인만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아발란체도 관심 갖고 뭐 소액이라도 투자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지루함을 달래주겠죠. 근데 리플, 폴리곤도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체인링크 있고 그다음에 BK 있고, 자, 폴카닷 만만치 않게 안 올라가고 있죠. 자, 스웨이저 요새 탄력이가 잘 올라가고 있고, 라이트코인 오래된 코인이고, 니어 프로토콜 좋은 코인이고 있죠. 앱토스 제가 계속 수위랑 쌍둥이라고 하는 아마 빠르게 움직이는 아발란체처럼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미 좀 조금 올랐죠. 그 다음에 뭐 유니스와 페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비텐서 있고, ICP 뭐 있고, XMN 있고, 그 다음에 ETC 있고, 스텔라루멘 있고, 스택스 있고, 캐스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 구 매틱이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진짜 힘든 안 올라가고 더 내려가고 있죠. 에이브 있고, 이미터블 X 있고, 파일코인 있고, 아비트럼, 옵티미즘, 여기 또 쌍둥이 이 두 개. 옵티미즘은 베이스 프로토콜의 근본을 제공하는 그런 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하다. 저는 최근에 조금 더 모으고 있습니다. 진짜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업비트에 없습니다. 근데 업비트에 조만간에 저는 상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아비트럼도 됐고, 뭐 요새 다른 인젝티브도 됐기 때문에 옵티미즘이 안 올라올 가능성이 더 낮죠. 업비트에도 상장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헤드라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지금 내 코인 투자들이 한 지금 50이 봤는데 이 안에 있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 트렌드 큰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평일 방송이니까 이런 것들 몇 개 넘어가고, 몇몇 이제 기사 보면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금융위가 CBDC 시스템 내 예금 도금 기반 토큰 지급이라서 이체 서비스 등 혁신 금융 서비스,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 이제 CBDC가 우리가 늘 얘기했던 CBDC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외 6개 은행들, 정말 많은 은행들과 뭐 한투, 뭐 농협은행 이런 데들에서 CBDC 시스템들 다 통합해가지고 예금 토큰 기반으로 지급 이체 서비스 다 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CBDC 하는데 상업은행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냥 직접 어차피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뭐 이거 운영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라가 이런 금융사들한테 은행권 살아야 되니까 은행권들하고 다 나라하고 다 그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라에서 고위공무원 하던 분들이 은행권으로 가고 다 이렇죠. 어디 금융감독위원회 하다가 어디로 가고, 금감원 있다가 어디로 가고 다 이럽니다. 어디 있다 업비트로 가고. 그래서 정관예우가 있는 것처럼 결국에 상업은행을 죽이지 않을 거고, 나 정부는 상업은행한테 CBDC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고 같이 먹고 삽니다. 결국 그렇게 가고, 이런 국민은행들은 또 보통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 뭐 이런 시스템을 다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대부분 이런 CBDC 같은 경우 결국에 미국하고 머징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무언가를 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 엘리트 것들을 쓰게 된다. 여러분들은 결국에 그 사실을 알고, 이 은행들의 대부분의 대주주는 어디다? 이미 IMF 때 해외로 다 넘어갔죠. 금융 엘리트 손으로. 그러기 위해서 IMF 전에는 50% 이상의 자본, 그러니까 투자 지분을 외국 기업이 가져갈 수 없게끔 막아놓은 게 IMF 전의 금융 시스템의 법이었고, 그거를 IMF가 요구한 게, 니네 IMF 구제금융 해줄 테니까 50% 이상을 외국 우리들이 가져가도 문제 없게끔 법을 바꿔라라고 그게 한 게, 약간 예전으로 치면은 나라의 이제 주권을 뺏는 그런 아주 뭐 을사조약 같은 이런 뭔가의 담합이 있었던 거죠, IMF 때. 그래서 그때 50%를 다 넘겨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데들은 외국계 금융 엘리트들이 해외 지분이 대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 시스템 이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자산 토큰화의 시대가 되면 금융 엘리트들이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모든 자산이 그들 바구니에 담기니까 그들 바구니가 더 커지죠. 그래서 CBDC 세상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간다. BIS가 올해 초에 와갖고 얘기했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 한국은 따라갑니다. 뭐 웬만한 나라들 다 BIS 따라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거에 이제 내년 정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되면 26년도부터 아마 본격 사용이 되지 않을까. 내년까지는 아마 좀 그 세금도 덜 내고 이런 형태에서 한번 버블장이 오고 혹독한 하락장 오면서 저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사 그 공식 이제 트위터 계정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리플 커스터디, 이제 보관 서비스죠. 이런 안전한 커스터디 솔루션은 은행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래서 은행들은 결국에 코인 잘 모르죠. 그래서 아까 국민은행 여러 이런 데들도 다 코인 시스템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망들, 블록체인 망 다 사용을 할 건데 자체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은행들이
코인 보관 못 하잖아요. 그쵸? 블랙락도 코인 보관 못 하니까 어떻게 했죠? 코인베이스랑 협업을 하죠. 결국에 코인 전문가가 코인베이스잖아요. 코인베이스는 또 어디랑 협업을 하고 결국에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수탁 서비스 하는 데를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런 서비스를 못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무주공산이잖아요. 은행들은 다 못하는데 서비스는 필요하고 앞으로는 코인 세상이니까. 그래서 리플은 은행이랑 관계가 좋은, 은행한테 신뢰를 많이 쌓은 리플사가 본격적으로 이런 코인 보관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은행들의 대부분의 코인들 보관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을 수주하게 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인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리플 가격이 좀 덜 올라도, 물론 뭐 너무 고통스러우시면 리플 코인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거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든 코인이니까 가급적이면 신규 분들은 리플 코인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좀 탄력 좋은 코인들 투자하셔라,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투자 각자의 선택이니까. 자, 바이든 정부가 금융포용 전략서 가상자산 제외.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뒤에도 결국에 미국 뭐 대통령을 만든 쪽이니까 유대인이 있겠고, 지금의 트럼프 쪽을 지원하는 유대인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누가 금융 패권의 주도권을 지냐, 그래서 약간 구유대 세력과 신유대 세력 간의 뭔가의 다툼이 아닌가, 결국에 왼팔 오른팔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던 그런 다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SEC 의장도 교체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크립토 쪽으로 갈 거고, 아마 민주당 해리스 쪽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크립토로 가야 되지만 그들이 좀 주도해서 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뭐 코인베이스부터 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판의 주도에서 조금 그 서열 정리가 될 수도 있죠.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년은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냐하면 뭐 바이든 이제 민주당 해리스가 된다라고 해서 내년에 돈이 많이 찍히는데 돈이 코인으로 안 가고 주식으로 안 가고 코인이 안 오르고 주식이 안 오르고 이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부침이 잠깐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결국에 왼팔 오른팔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계속 하시고, 혹시나 11월 초에 지금 뭐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트럼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할 때, 그때 늘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만약에 해리스가 돼서 시장이 급락이 온다고 하면 그거는 2020년 3월에 꽃땡땡과 같은 진짜 기회의 순간이 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뭐 해리스가 돼서 시장에 막 급락이 오고 차장이 온다라고 하면, 뭐 코로나 같은 정도의 급락은 아니겠지만 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만히 있어라. 그냥 뭐 뇌동매매 와서 헐값에 팔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자, 그리고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가 전체 인력 20% 구조 조정. 그래서 결국에 지금 한국에도 명예퇴직과 여러 가지들 다 감원을 하죠. 그래서 코인에도 그 바람은 있고, 실제 경기는 되게 안 좋습니다. 그냥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이 많이 찍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를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죠.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바보가 되죠. 코인이나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코인 쪽에도 이렇게 전체 인력을 감원을 하는, 경기가 안 좋은 거를 방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자산시장은 되게 좋을 거지만 실제 경기는 안 좋고, 26년부터는 우리 하랑도반 분들한테 제가 올려드렸던 그 보셨죠? 이제 뭐 돈의 흐름에 따른 돈의 그 주기, 그거에 따르면 26년이부터 해가지고 거의 6년간의 암흑기가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꽤 오랜 암흑기가 올 거다. 그래서 내년에 가급적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투자는 영원히 하지만 졸업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졸업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2026년부터 힘든 시기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년 남았습니다. 자, 암호화폐 레버리지 시장 하루 한 6만 명 정도가 3,500억 원 청산됐다. 쇼시한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암벽 등반하지 말고 올레길 투자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올레길 천천히 5시간이건 10시간이건 천천히 물 마시면서 옆 친구랑 수다 떨며 가면 누구나 다 정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레길이니까 가파르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 단타 치고 암벽 등반하면 암벽 등반하면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잖아요. 기술이 없으면. 그 선물이나 단타하는 게 암벽 등반입니다. 그래서 절대 암벽 등반하지 마시고 올레길로 올라가라라는 얘기 계속 드리는 게, 선물 투자하면 10번 따다가 마지막 한 번에 10번 딴 거 다 잃는 게 선물 투자입니다. 절대 하지 마셔라라는 이야기 드리고, 자,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비트코인을 쳐봤어요. 1억 원 이제 돌파한 기념으로. 그랬더니
이제 이런 기사들이 최고가 뭐 근접한다, 비트코인 금 진짜 오르는 이유, 이렇게 뭐 경제연구소 뭐 이런 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테슬라 쪽 방송을 많이 하시다가 비트코인으로 넘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것들, 이제 비트코인 1억 돌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케팅 요소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마케팅이 될 거고, 아마 비트 2억은 확실하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 많은 대중이 몰려들 거다. 여러분들이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분명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슈퍼사이클이 찾아왔다. 뭐 호황이라고 하면서 주식이랑 모든 것들이 막 다 올라가니까 이제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코인 이대로 계속 간다. 근데 여러분들 늘 생각하지만 모두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그때가 꼭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이후에 슈퍼사이클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제 예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할 거고, 내년이 돈의 주기상 마지막에 일단 고점이 오고 한 4, 5년, 6년까지도 암흑기가 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팔았는데 진짜 슈퍼사이클 와서 계속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인내를 하지 않은 대중들이 돈을 다 버는 세상,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돈 버는 세상은 절대 안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은 그렇게 쉽사리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나면 그때는 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몇몇 개 좀 보면, 자, 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번 상승장 비트코인 고점이 17만부터 46만을 예상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분석가가 알리 마르테니즈라는 분이 이렇게 예상했다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이 마치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한 2억에서 한 5억 5천 갈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의 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각자 뭐 다들 뭐 뛰어나신 분석가니까 뭐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저도 뭐 비트코인 내년에 한 1억 5천부터 한 5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보는 내년 상반기에는 한 12만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고수할 거고, 12만 정도에 가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 지금에서 가격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할 거다.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더 오르면 남은 물량 좀 더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빠졌을 때 거기서 이제 팔았던 거에 일부를 조금 더 사야지, 뭐 팔았던 걸 다 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내년 연말에 한 3억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 한 번에 3억 갈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계속해서 저는 단기간에 모두가 부자가 되고 단기간에 갑자기 저렇게 많이 오르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투자 시장은 제가 본 경험으로는 절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지금 이제 이런 펀딩 레이트에서도 아주 깔끔하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노란 개나리가 끼고 주황색 코스모스가 낄 때 여러분들이 도망가시면 되고, 요게 내년 빠르면 뭐 1, 2월인데, 저는 이 심각해지는 거는 끼기 시작을 해서 진짜 피크는 내년 4, 5월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의 흐름으로는. 그래서 12월까지는 한 알트가 서서히 오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홀더들의 MVRB 수익률 다시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반등할 거라고 했던 지점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7, 8 정도 도달하면 저는 엑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온체인 데이터 한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체크하는 대로 방송에서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릴 거고, 진짜 고점이라고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얘기 드리긴 어렵고, 그냥 저는 뭐 이쯤에 레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로 언급을 드릴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고점 모릅니다.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축에도 못 끼기 때문에 최고점 근처에도 못 가고, 그냥 제 목표는 무조건 어깨에 파는 게 목표입니다. 머리 꼭대기에는 일부를 파는 거지 다는 못 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그 알트코인의 12 미만의 차트인데,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20년 11월 21일에 이때 이제 비트만 가고 있었을 때 알트가 잘 안 가고, 근데 여기서 행보하다가 여기서 이만큼 뚫고 다시 눌러주고, 그 다음부터 12월 31일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잡알트 차트라고 볼 수 있는 좀 12 이하고, 여기가 좀 더 이제 여기가 이제 12 이하고, 여기가 그 이더리움까지 포함한 알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더리움이 20년 11월부터 해서 이더 포함이니까 먼저 좀 움직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월 3일부터 가죠. 그러니까 좀 시총 작은 알트들 같은 경우 좀 늦게 출발한 거예요. 비교적 한 11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11월 24일부터니까 약 한 달 정도는 시총 10위 아래 코인들은 더 늦게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내가 자발트 안 가네, 내가 좀 시총 작은 거 안 가네 이래가지고 좀 메이저 비트나 이더를 사야 되는구나 라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후회하던 때인 거예요. 그 비트나 이더 샀어야 되는데 비트만 가네 막 이러던 때인 거예요. 한 달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늦게 가죠. 여기서 미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리플과 중간에 이더리움이고 맨 오른쪽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비트는 20년 10월부터 날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10월 19일부터 주부터 해서 계속 날아갑니다. 그래서 20년 아까 1월 초부터 알트코인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비트는 38,000에 가 있는 거예요. 12,000에서. 그러면 거의 3배가 올라간 다음에 알트가 간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3배 갈 동안에 알트는 안 올랐기 때문에 이때 곡소리가 났던 겁니다. 이때 아직도 기억을 많이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사랑 도반분들은 너무 기억 잘 하시죠. 이때 알트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라고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면 여러분들 시간이 거의 한 달하고 2달, 그러면 12월 한 2달 반 정도를 비트만 가던 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골복골 하겠어요. 나 알트는 안 가고 비트 샀어야 되는데, 비트 산 사람들은 막 알트 산 사람들 조롱을 하고 댓글에 그랬던 때입니다. 왜 알트 투자해갖고 그러냐, 비트만 사야지, 비트가 근본이다 이러던 때입니다. 물론 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실제 수익률을 알트 갖고 있었으면 더 알트가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다시 알트를 팔아서 그 비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때 들어가요. 그러면 알트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개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난 지금 알트 팔아서 비트 살래,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비트가 먼저 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냥 확정적 게임을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알트도 오를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우리 하랑 도반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 각자의 선택이니까 투자는 벌어도 내가 쓰고 잃어도 내가 손해봅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누구도 수익을 가져가지도 않고 주지도 않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자, 이더리움도 보면 21년 1월부터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정확히 하면 12월 25일부터 해서 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650%한 7배가 넘게 오르는 거고, 이때부터 랠리를 하면 11월부터, 그러니까 이더는 좀 비교적 일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더는 미리 좀 올랐다. 11월부터 비트가 가고 좀 있어부터 이더도 따라 올랐다. 이더도 이만큼 올랐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더도 여기서부터 그래도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그죠? 거의 100%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더도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좀 갈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12월까지 비트가 먼저 좀 가져요. 그러면 이더도 11월 중순 12월부터 이더도 이렇게 한 달릴 가능성이 있죠. 한 70% 정도 달려주고 그 다음에 계속 같이 달리고, 이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알트들 가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부분 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물론 미래는 모르니까, 저도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어차피 먼저 뭐가 가나 저는 그냥 비트도 들고 있고 이더도 들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교체 매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더 먹으려고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확정적 게임을 그냥 무조건 한다. 제가 추구하는 건, 제가 수많은 걸 다 해봤는데 다 실패를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이유가, 제가 뭐 잘 나갔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제가 망해본 거를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이거 했더니 망했네,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했더니 이게 수익률이 좋네. 그러니까 무조건 생존 가능성이 높은 거,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좋은 거, 근데 지루합니다. 그것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해보고 망한 것만 얘기 드리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망한 것만을 왜 안 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건 이제 각자 선택이니까 제가 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는 아무튼 제가 망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교체 매매 했더니 잘 안 됩니다. 그거 그냥 하기 어렵다.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웬만한 코인들 다 수익 다 준다. 가만히 계셔라. 뭐 알트 팔아서 비트 사고 뭐 먼저 이더 샀다가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자, 여기도 XRP 보면, XRP는 참 힘들어요. 그죠? XRP가 11월 30일 요때 소송 맞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이더리움이 먼저 올라갈 때 얘는 떡락을 해요.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70% 빠져요. 그러니까 정말
도라이 코인이죠. 진짜 정신이 많이 힘든 친구고 너무 힘들고 또 좀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70% 빼고 저도 이때 경험을 했지만 진짜 정신이 어질어질했죠. 와, 소송을 맞아서 마이너스 70% 빼니까. 그래서 시련이 있던 만큼 세상은 모든 건 음가양이로 에너지라고 했죠, 제가. 21년에 앞에서 4월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21년 연말에 덜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6년 중에 앞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얘 봄날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얘는 지금 언제부터 올랐냐? 얘는 1월 말부터 오른 거야. 1월 말부터도 올랐다가 절반 빼고 그다음. 그 진짜 힘든 거죠. 남들 1월 3일부터 다 날아갑니다. 이따 차트 보겠지만, 자 이제 볼게요. 얘는 1월 말부터 갔어요, 그죠? 1월 말부터 갔는데, 자 솔라나 언제부터 갔냐? 1월 1일부터 랠리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랠리가 옵니다. 솔라나 이렇게 갔고, 자 칼다노 같은 경우도 볼게요. 칼다노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는 20년 11월 22일부터 랠리가 해서 먼저 올라갑니다. 얘도 좀 빨리 올라간 편이고, 근데 요번에도 칼다노가 같을 거냐라고 하면 그건 몰라요. 메타가 좀 코인 시장에 지금 새로운 코인들도 워낙 많고 잘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올드 코인 느낌이 이미 좀 나죠. 그리고 얘는 진짜 안 오르는 코인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21년에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나쁜 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얘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번에도 얘가 빨리 오를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면 24년 3월을 보면 24년 3월에 얘도 그러면 빨리 오르는 코인의 메타를 가졌다라고 하면 성격을 24년 17월부터 해서 얘가 랠리가 좀 많이 나오고 좀 상승률이 좋았어야 되는데 엄청 뭐 상승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한 5배, 6배씩 올랐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탄력성이 안 좋았죠. 그래서 얘도 이미 약간 올드코인의 성질은 낸다. 그래서 21년에 빨리 올랐다고 해서 얘가 이번에 빨리 오를 거다, 그거는 알 수가 없다.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이제 헤데라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올랐냐? 1월 3일부터. 정확히 다 1월 3일부터 같이 알트 랠리 나올 때 다 같이 올랐어요. 자 비트코인 캐시도 보면 1월 얘는 12월 31일부터 해서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가니까 얘는 좀 비트랑 성질이 좀 비슷하게 가는 성향이 있어 조금 빨리 갔습니다. 약간 빨리 간다. 도지는 볼게요. 도지는 보면 정확히 얘도 1월 3일부터 해갖고 좀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막 털어내고 이때부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누르고 또 누르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이렇게 거쳐서 올라갔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이때 도지. 그래서 도지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도지랑 시바이누 괜찮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사도 괜찮다, 도지랑 시바 이미 민코인 중에 자리 잡았고 좋다라고 했던 때보다 이미 도지는 꽤 많이 한 50%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제 원칙에는 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각자 판단하시고, 이미 우리가 도지랑 시바 괜찮은 코인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기 괜찮다라고 했던 때가 여기죠.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해서 여기입니다. 그럼 62%가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 것 쫓아 사지 말고, 수위는 지금 여기가 있죠. 오른 것 쫓아 사지 말고, 물론 여러분들 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타 잘하시면 뭐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여기 있는 좋은 코인을 사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가라. 요번 사이클 내년 4, 5월까지 그걸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마음 편한 투자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그냥 올라가는 거 쫓아 사고 팔아서 매매하는 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라 진짜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는 어차피 그런 건 못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만히 확정적으로 뭐 사고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수익을 주는데 뭐하러 올라간 코인 쫓아가서 그 마음고생을 하나요? 그쵸? 가만히 있으면 된다. 지루해서 못하죠. 그래서 아무나 못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 이것도 이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초부터 올라갑니다. 얘는 탄력성이 좀 좋은 코인 중에 하나죠. 미리 좀 올라가고 절반의 되돌림 깊게 해주고, 이때는 연말까지 하니까 절반의 되돌림 여기서 붓다빔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 좀 좋은 코인이다, 니어 프로토콜. 자, 아발란체랑 같이 탄력성이 좀 좋다. 자, 매틱 같은 경우도 1월 3일부터 갑니다. 얘도 근데 칼다노랑 좀 비슷해요, 에이다랑. 이때는 미리 진짜 탄력성 있게 잘 갔는데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진짜 그 뭐 TBL이라든지 레이어 2 중에 좋은 포지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실사용도 많고 자산한 토큰화도 쓰이고, 근데 이럽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는 어렵다. 좋은 거 다 알고 실제 유틸리티가 좋은데 가격은 형편없이 내려가니까 진짜 어렵다. 자, 그 체인링크도 보면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21년도 사이클에 아주 미친 코인이었습니다. 엄청 몰랐죠. 얘는 심지어 어땠냐? 19년도 4월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21년 4월까지. 그러니까 얘는 아예 그냥 열 외인 거. 이때 그냥 그 코인 시장에 새로운 태어난 아주 그냥 인정받는 금융 엘리트가 밀어주는 코인으로 돼서 이때부터 올랐습니다. 얘는 아주 예외 케이스다. 그리고 지금 얘도 아직 좋은 코인이고, 얘도 이번에 또 똑같이 폴리곤이나 뭐 폴카닷 이런 애들처럼 탄력성이 좀 덜한 코인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폴리곤처럼 바닥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진 않았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지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코인이고, 폴카닷도 비슷하게 1월 3일부터 올랐고, 얘도 지금 에이다 체인링크처럼 비슷하다. 얘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는 여기 있지만 체인링크 여기 있는데 얘는 더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폴카닷, 폴리곤 이런 애들이 좀 뭐 아비트럼 뭐 이런 애들, 옵티미즘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이 눌렀다. 이렇게 여러분들 코인 차트가 대부분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바닥에 있는 애, 아래에 있는 애, 아니면 중간에 있는 애, 아니면 이미 여기 가 있는 애 이렇게 있습니다. 가 있는 애 수위 뭐 가고 있는 애 도지 있고, 중간에 있는 애 뭐 체인링크 뭐 아발란체, 그 다음에 뭐 여러 코인들 많고, 그 아래에 여기 있는 애들 폴카닷부터 해갖고 아래에 있는 애들 뭐 헤데라, 알고랜드 이런 애고, 지하에 있는 애들 뭐 폴리곤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다 차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크게 먹을래 해서 아래에 있는 코인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이거 차트가 깨졌어, 탄력성 유지 잘하는 아발란체 이런 거 들어갈래, 니어 프로토콜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건 각자 성향이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덜마켓 캡의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1번 누르고 2번으로 갈 거라고 했고, 1번 누르고 2번으로 가는 와중에 지금 비트가 갔으니까 깊게 여기까지 눌렀죠.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가 깊게 누르고 결국에 올라갈 거예요. 알트 불장이 올 거니까. 이거는 뭐 누구한테는 당연한 알매 지식이에요. 공을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는 중력의 힘처럼 저는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당연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시장에서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겠죠. 그래서 저는 사고 누구는 팔고 이러겠죠. 그래서 지금 사는 분들한테 누가 팔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게 눌렀다는 건 결국 비트 도미넌스처럼, 비트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면 떨어질 폭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것처럼 올라갈 폭이 더 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비트가 더 가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알트는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지금 흐름대로 마지막 상승 쐐기에서 마지막 제이콥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60 넘어가지고 여기 주황색 넘어갈 거라고 예상되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 정도 도달하면 12월까지 한 62나 뭐 그 위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트가 더 올라가면서 알트는 천천히 오르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무너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쏟아질지를 잘 우리가 봐야 된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좀 더 위기를 잡아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동성은 있을 거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보면 이 재밌는 게, 달러 인덱스가 여러분들이 여기가 21년 불장입니다. 여기가 21년 불장인데, 자 볼게요. 21년 여기서부터 달러 인덱스가 무너졌죠. 그럼 실제 여기는 21년 5월부터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달린 건 언제죠? 9월달 여기부터 달렸죠. 9월달 여기부터 해서 한 여기까지, 한 1월 1일까지 달리고, 그쵸? 여기까지 비트가 달렸어요. 그럼 이때 빠지잖아요. 그 달러 인덱스가 이때 빠졌습니다. 그쵸? 이건 빠진 거는 맞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1월 그 3일부터 해서 알트가 불장이 본격적으로 왔죠. 근데 1월 4일부터 해서 여기까지 4월 5일까지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올라가요. 그죠? 이때 알트 불장인데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트 불장이라고 해서 달러 인덱스가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고, 마지막에 4월부터 5월 마지막 여기 있죠. 한 달, 4월에서 5월 마지막 알트 피크잖아요. 그때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알트가 서서히 올라갈 때는 달러 인덱스 같이 올라가다가 마지막 한 달 때 달러 인덱스 무너지면서 뭐 떨어지면서 4%밖에 안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알트 랠리가 나왔다.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내려올 거고, 내려오면서 비트 가면서 하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살짝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알트 불장 나오면서 끝난다. 그래서 대략 제가 그어놓은 선 이중 중에 하나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보면 이제 비트코인 UTXO 생존 기간별 그 똑똑한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최근에 여기서 일단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 바닥 근처에 오잖아요. 요 근처에 오면, 여기 근처에 오면 그때부터는 거의 고점에 진입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에 오면. 그래서 그런 체인들이 데이터들이랑 같이 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직 두려워해야 되는 건,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내년 알트 불장이 왔을 때 더 먹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탐욕만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되고, 지금 내 코인이 안 오를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모두가 다 간다라는 그 순환 펌핑에 금융 엘리트가 짜놓은 그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올라간 코인이 빨리 돈 벌 수 있어. 팔고 안 오른 코인 사.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그 무한 반복을 하면서 그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돈 못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USDC 망에 선택된 코인이고 그러면 내 코인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다 확정적으로 21년도처럼 다 여러분들 돈 버는 그런 장세가 나올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또 주말에 라이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한 주 마무리하시고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